미나상 콘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기묘한 이야기나 위험한 초대, 공포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를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힘나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K짱이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저번 주에 미리 스포를 좀 해드렸지만 바로 복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 내용, 그 사건, 지금부터 저 K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자, 2013년 11월 6일 경시청 생활안전총무과는 도쿄도 히가시무라야시 온다초에서 일하고 있는 파트타원 직원이었던 아오키 이치로 당시 나이 43살의 남성을 스토커 규제법 위반과 강요 미수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자, 체포된 용의자는요, 금년 8월, 당시 2013년 8월 달에서 10월 달에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의 딸과 그 여자친구의 여동생과 여동생의 딸에게 뭘 보내냐? 바로 바퀴벌레가 죽은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는 봉투, 그리고 여성을 폄하하고 욕하는 편지 등을 적어서 보낸 혐의입니다. 자, 왜 이 남자가 여자친구가 아닌 여자친구의 여동생에게 보냈냐? 사실 그는요, 자신이 사귀었던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만나자,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되냐, 연락 좀 받아라 막 이러면서 계속 좀 집착을 부린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여성이 이 남자친구가 뭔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보호시설에 들어갔대. 그래갖고 이 남자를 스팸 처리를 해놓고 연락을 아예 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거야. 블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왜 여자친구가 좀 보호시설까지 들어갔냐면, 이 남자가 계속 집착적으로 너무 연락을 심하게 해가지고 5월 달에 경찰에다가 이제 상담을 한 거야. 전 남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협박하고 만나자고 한다. 그래가지고 당시 6월에 스토커 규제법으로 이제 이 경찰에서 이 남자한테 경고를 준 거예요. 이렇게 연락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거 법적으로 나중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고를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무서워서 좀 다른 데 들어갔던 거, 어떤 시설에. 그래서 연락이 안 됐는데, 이 연락이 안 되면 정상인이면 집착하지도 않지만 이 남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이 안 되니까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야. 연락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내 여자친구 만날 수 있냐, 걔 어디서 만날 수 있냐, 다 알려달라. 왜 안 알려주는 거야?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여동생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동생의 딸에게까지도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남자가 딱 체포됐을 때 뭐라 그랬냐?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밝혀졌어요. 뭐냐? 이 아오키 이치로를 조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여성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성일까요? 자, 그녀의 이름은 요코로 마리나, 당시 27살에 오사카에 있는 치과의 의사였습니다. 자, 꽤 미인형의 27살의 젊고 이쁜 능력 있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왜 이 남성과의 무슨 관계 때문에 엮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프로필이 좀 있더라고요. 그녀는요, 치과의 부원장으로 있었어요. 요코로 마리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2010년 3월에 오사카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4월부터 오사카 치과대학 구강 외과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2010년 4월부터 모리나 치과의원에서 연수를 받고 4월에 치과의원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치과에서. 그러면서 2013년 4월 요코로 치과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런데 봐봐, 이 여성의 이름이 요코로 마리나야. 근데 치과 이름이 요코로 치과 의원이야? 그럼 뭐야?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가 이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요코로 타케지라는 남성이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도 뭐 1978년 오사카 치과대학 졸업 뭐 이러면서 막 아버지의 프로필도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조사는 해야지만 넘어갈게요. 궁금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자, 오사카부 치과의사회 부속 치과 위생사 전문학교 임상지도의 뭐 이러면서 엄청난 그녀가 대단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요코로 마리나는요, 2010년 3월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다른 치과의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 2013년 4월부터 아마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요코로 치과의원에서 부의원장으로, 그러니까 부원장이죠. 부원장으로 치과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미모에 능력도 있는 여자가 금수저인데 왜 어떤 스토커 짓이나 남자랑 엮이게 된 걸까? 자, 43살의 아오키 이치로와 27살의 미인 치과 부원장 의사였던 이 요코로 마리나는요, 원래 면식이 없었어요. 모르는 사이였는데 어디서 하게 됐냐? 바로 이 어둠의 사이트에서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인터넷의 복수 게시판 사이트였어요. 자, 복수 게시판 사이트는 뭐였냐면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협력자를 구하는 거야. 협력자를 구해가지고 모집하는 거지. 저희 복수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이 이런 복수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자, 두 사람은요, 인터넷의 복수 게시판에서 알게 됐고, 이 아오키 피고는 이 요코로, 이 여성에게 내 부인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 복수하는 거 좀 도와줘 라면서 자신의 스토커 행위를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뭘 해줬냐, 바로 이 요코로의 전 교제 상대라고 알려진 남성을 대신 괴롭혀주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복수를 교환한 거죠. 너 내 그 와이프한테, 전 와이프가 바람 피고 있으니까 나 얘 좀 복수해줘. 그 대신에 너가 복수하고 싶은 상대한테 내가 대신 복수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환을 한 거예요. 물론 전 부인은 아니었고 전 여자친구였고 전 교제 상대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경시청 생활안전총무과는요, 스토커 규제법 위반과 강요 미수로 혐의로 이 요코로 마리나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 아오키랑 같이요. 그래서 이 조사할 때 요코로가 네, 맞아요. 저는 이 아오키 그 남자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전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코로가 이 바퀴벌레의 시체가 들어간 이 봉투와 그녀를 협박하는, 그녀의 친족을 이 남성의 전 여자친구의 친족을 협박하는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그녀가 보낸 거예요. 이 남자가 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남자를 조사를 하면서 이 여자가 같이 엮여갖고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여성이 원래 조금 이상했나라고 해서 주변인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일본 FNN 보도에 의하면 이 요코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상냥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계속 공부만 했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건 없었고 뭔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는데 라면서 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그녀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 마가씨였냐? 뭐지? 자, 그리고 이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뭐를 했냐면 사실 이 아오키라는 남자의 의뢰를 받았잖아. 그리고 나서 뭘 했는 줄 알아? 이 아오키랑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 여동생의 주소랑 개인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구약쇼 이런 지자체에 가가지고 부정하게 조회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여러분들이 쉽게 보기 위해서 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 역 앞에 있는 이 34살의
행정서사를 하고 있는 후지타 유오스케랑 후쿠오카시 미나미구 야나가 단지 탐정업을 하고 있는 시라이시 마사이코 용의자 60살의 이 사람 두 명한테 이제 요구를 한 거지. 이 남자가, 이 아오키가 내가 이제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좀 이렇게 알아봐줘요 라고 하면서 저희 행정서사랑 탐정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불법으로 요구를 한 거야. 전 여자친구 여동생이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조사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둘도 이제 주민기본대장법 위반 그리고 스토커 규제법 위반 환조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잡혔어. 그래서 인정을 하긴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남자가, 아오키가 이 둘한테 어떤 그런 거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조사를 요청을 했어. 그 체포당할 당시에 그건데 여기를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스토커 그 혐의에 그 동조를 했냐라고 했더니 나이데스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소를 부정하게 내가 조사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서류가 스토킹에 이용되는 그런 인식은 전혀 없었다라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아오키 이치로와 요코로 마리나는 이 교환 스토커를 했지만 사실 이 둘만 엮인 게 아니었어요. 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뉴스에 이런 자막이 나오죠. 뭐라고 나왔냐면 경시청이 3명의 서로의 전 여자친구 등을 괴롭히고 협력해 나갔다고 조사에 나섰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2명인 줄 알았더니 1명이 더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뭔가 복수 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알게 된 남녀 2명이 서로의 뭘 도와가지고 이렇게 복수를 했다, 대리 복수를 했다, 교환 복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당시 5일에 새롭게 또 다른 여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코로 마리나는요 5일 또다시 재체포가 됩니다. 다른 혐의로 말이죠. 자, 이 사이트로 알게 된 군마현 타카사키 씨의 치과 위생사로 일하고 있었던 당시 나이 39살의 한다 카즈코 양입니다. 자, 그녀도 이 사건에 합류가 된 거죠. 그래서 교환 스토킹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자, 새롭게 체포된 거는요, 바로 이 한다 카즈코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었던 한 남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짝사랑인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어떻게 했냐, 이 요코로와 함께 같이 또 교환을 한 거예요. 교환. 일단 그녀가, 이 한다 카즈코라는 여성이 그녀가 짝사랑하고 있었던, 이 요코로 여성이 짝사랑하고 있었던 남성이 있었어. 32살의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의 아내에게, 당시 36살의 이 요코로 마리나 치과 의사가 좋아하고 있었던 남자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녀가 유부남을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부남한테 저랑 한번 만나볼래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당연히 남자가 아니요 라고 거절을 한 거지. 그랬더니 이 요코로가 날 거절해? 진짜 어이없네 라고 하면서 복수를 생각하게 됐고 마음먹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 사이트에 들어갔고 그 남성 용의자와 함께 이 한나라는 여성에게 자기가 요청을 해요. 같이 또 교환하자. 그래서 이 남자랑도 교환을 하고 이 한다라는 여성이랑도 맞교환해서 서로 대리 복수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한다라는 여성이 이 요코로 마리나가 짝사랑하고 있던 남성의 아내에게 이런 저주받은 인형 있지, 저주하는 인형 있잖아, 이 인형을 보냈어요. 그리고 벌레가 담긴 봉투를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씨가 보낸 봉서에는 벌레 사체 이외에 이렇게 바늘 꽂힌 집 인형 같은 것도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봉투에 담겨있던 이 종이 인형이 가슴 부분에는 막대기로 꽂히니까 빡 박혀 있었고, 이런 얼굴이나 목, 어깨 이런 곳에는 빡 찌른 것 같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인에 따르면요, 한다 용의자는요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한 여성이었고 그녀의 지인은 그녀는 치과 의원 접수처에 있었다. 느낌으로는 뭔가 조용하다고 할까, 뭐 얌전하다고 할까. 그래서 뭐 이런 뒤에서 이런 짓을 할 사람 같진 않았는데 라면서 굉장히 그녀가 평소에 조용하고 약간 얌전한 느낌의 여성이었다고 말을 해요. 이 한다 씨가 요코로를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사이트였던 겁니다.
자, 한다 씨는요, 이후 요코로에게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메일을 주고받다가 이제 이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한편 한다에게도 따로 복수하고 싶은 트러블 상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바꿔서 복수를 한 거죠. 자, 이 세 명은요, 올해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특히 6월 이후에 4번에 걸쳐서 이 요코로의 교제를 거절한 32살의 남성이나,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아오키의 전 여자친구에게 그 꽃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볏짚 인형 있잖아. 그 볏짚 인형이나 벌레의 사체가 들어간 봉투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아오키 이치로도 요코로에게 의뢰가 됐고, 이 한나 씨도 요코로에게 의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치로랑 한나랑 같이 그녀의 복수를 해준 거죠. 근데 복잡해. 뭔지 알지? 그녀가 이 이치로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딸에게, 여자친구의 여동생과 여동생의 딸에게 대신 복수를 해줬고, 이 이치로는 또 이제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복수를 해줬고, 그녀도 이제 그녀에 대한 복수를 해줬고, 막 이렇게 의뢰를 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요코로는요, 2명과 같이 엮이게 된 거였죠. 그래서 복수 게시판에도 알게 되다 서로의 스토커 행위를 대행해준 거야. 스토커도 대행해주고 이게 무슨 세상이야. 자, 요코로 요기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오키와 카즈코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남성을 괴롭히는 것을 돕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코로는요, 아오키가 의뢰를 했고, 자기도 의뢰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복수를 막 해준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다 씨도 알게 돼가지고, 한다와 서로 또 맛교환을 한 거지. 복잡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엮여 있잖아. 지금 얘네만 해도 세 명이고, 그 다음에 그 행정서사랑, 그 다음에 그 탐정이랑 해가지고 5명이 지금 체포가 된 상황이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6번째 또 다른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끝이 나지 아니한다. 자, 그녀는요, 오키나와 현에 살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시 아야카라는 당시 나이 23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좀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 그치? 자, 그녀는요, 2014년 1월 8일 인터넷 복수 사이트에서 알게 된 그 요코로와 또 연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경시청은 8일날 새롭게 오키나와시 음식점 종업원 이시 아야카 용의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합니다. 자, 이 복수 게시판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돼서 서로의 스토킹 행위를 도왔고, 치과 의사인 요코로 마리나가 또다시 재체포가 돼요. 요코로 이 여자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인 거야? 자, 이게 뭐 실제로 이렇게 올렸다 뭐 이런 뭐 글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사실 실제하지 않는 대행업자가 있었어. 그 미라이 본부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 그걸 자칭을 했대. 그러면서 그녀가 함께 전에 동거했던 도쿄 도내에 있는 대학원생, 그러니까 그녀의 전 남자친구겠죠. 25살의 전 남자친구한테 또 이 괴롭히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체포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요코로 마리나가 엮여가지고 요코로 마리나가 또다시 3번째 재체포가 됩니다. 자, 이시희 씨는요, 8월 요코로 씨와 함께 이시희 씨가 동거했던 대학원생 그 남성에게 가공의 복수 대행업자로 가장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라이 본부라는 그런 있지도 않은 복수 대행업체라는 걸 이렇게 지칭을 해가지고 이 남자친구를 괴롭힌 거야. 자, 8월 이 사건이 그녀가 체포되기 전, 그러니까 2013년 8월 23일쯤에 이 요코로와 함께 공모를 했고, 복수 대행업자로 이제 치장해서 이시 용의자가 같이 동거하고 있었던 그 대학원생 남성에게 이렇게 복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이렇게 말해. 양쪽의 말을 듣고 싶으니까 연락 주세요. 기간 내에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라면서 이 복수 대행업자 미라이 본부라는 곳에서 마치 편지를 보낸 것처럼 이 남성을 공포로 떨게끔 이런 편지를 보낸 거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은 그녀가 이 요코로에게 이걸 보내고, 이 요코로가 이 그녀와 이시희 씨가 동거했던 남성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보이냐면 이게 지금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데 언뜻 그 빨간 글씨로는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 복수의 협력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노 교력 오네가이시마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오네가 이타시마스 이렇게. 어쨌든 당신과 가족, 친구에게 복수 의뢰를 받았다.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라는 글이 적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편지에는요, 뭐 남성 친구 가족에 대한 복수 의뢰 받았다라고 써있기도 했지만 누구로부터 의뢰를 받았는지는 적혀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자, 경시청에 따르면 이 이시희 씨는요, 복수 게시판을 통해서 이 요코로 용의자를 알게 돼서 편지를 보내도록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시희 씨는 피해자인 남성과 사실 같은 대학에 다녔었고요. 수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가 2013년 7월에 둘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연기까지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 남자친구가 어디에서 뭔가 뭐 당했나봐요.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라면서 그러니까 같이 경찰서에 가기도 했대. 뭔가 이상한 편지나 문자가 계속 온다라면서 자기가 의뢰를 해놓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둘이 뭐 싸워서 열이 받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이시희 씨는요, 아니요, 전 안 했는데요. 저 하지 않았어요. 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요코로는 네, 했습니다. 라고 바로 또 인정을 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제 이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복수 대행업자라는 거를 만들어서 강호로 만들어서 이 남성이나 뭐 가족 그 너의 친구와 가족 뭐 7명한테 복수 의뢰를 받았다. 뭐 너의 가족 조사는 이미 다 끝났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협박을 한 거지. 어쨌든 이 둘은 체포가 됐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6명이 체포가 됩니다. 자, 당시 체포당할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의 복수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스토커 행위에 협력했다고 해서 이 스토커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된 요코로 마리나. 사실 이 남성이 도쿄도 히가시 무라야마시의 파트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이 아오키 이치로랑 같이 체포가 됐는데 그녀는 그 이후에도 2번 더 체포가 돼가지고 총 3번의 체포가 돼요. 재체포 다른 혐의로 말이죠. 사실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사실 내가 호의를 보이고 있었던 그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무시했고 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를 해쳤기 때문에 뭔가 원한의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두 사람이 알게 된 거는 이제 이 사이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후쿠슈 시다이라고 써있어. 복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써있거든요. 자, 그녀는요, 네, 아오키라는 사람한테 의뢰를 받아서 편지를 보낸 것은 마치가이 나이, 틀림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스토커 규제법 등의 위반으로 죄를 추궁받은 오사카의 치과 의사. 그녀는요, 도쿄 지방재판소 타치가와부 지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익명성을 높고 익명으로 몰래 이렇게 해서 악질적인 범행이지만 사실 이 요코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을 했고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자, 2014년 3월 17일 판결에서 도쿄지방법원 타치가와부 지부 카토리오 재판관은요, 이런 뒷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녀가 협력해서 이렇게 저지른 범행이 익명성이 높고 너무 악질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심을 줬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하여 치과의사였던 요코로 마리나,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28살의 그녀에게 도쿄지방법원 타치가와부 지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연인 문제, 연애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뭔가 헤어지면 바로 막 스토커로 막 변해가지고 막 집착하고 이러는 패턴도 많아지고 있고 급기야 이게 폭행에서 살인까지로도 확대돼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이건 비단 한국이랑 일본뿐만이 아니라 현재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많고, 저 또한 위험한 초대나 기묘한 이야기에서 이런 헤어지고 나서 그걸 막 납득하지 못해가지고 막 맨해라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자,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 너무너무 활발하고 SNS, 뭐 IT 세상 막 이렇게 있고, 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막 다 뭐만 있으면 막 누구 막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막 신고할 생각 안 하고 이걸 찍어가지고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게 먼저인 세상 막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인간성이 조금 상실되어 버리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포르노 리벤지 등이나 약간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나 연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인이랑 뭔가 이런 사랑 행위를 뭐 촬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자분이 좀 갖고 계시면 됐고, 갖고 계셔야 되고, 아니면은 그걸 서로 그냥 동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시키거나. 웬만하면 그런 거는 치지 마, 얘들아. 알았지? 절대 안 돼. 남자도 위험하고 여자도 위험하고 둘 다 이렇게 좋은 걸 못 보니까 그냥 결혼한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모르는 세상이잖아, 그잖아요? 자, 복수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있던 실제 이런 게시판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엄청 많았어. 뭐 교환 스토커, 뭐 복수 게시판 이런 게 되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복수를 해주는 대행업체의 사람을 인터뷰한 영상도 있고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대충 읽어봤는데 약간 무서워. 내가 모르는 공간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인이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고 그런 또 복수를 또 내가 안면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이트를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되고 뭔가 운영 정지 조치를 철저히 시킨다던가 그 사이트를 삭제한다던가 뭔가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할 때는 열심히 사랑을 하지만 이별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좋게 보내주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른답게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랑만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컨텐츠 어떠셨나요? 기묘한 이야기가 혹은 위험한 초대 컨텐츠가 재밌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K장이 새로 만든 채널 검은밤 공포라디오 당신의 이야기, 여러분들 그 공포라디오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좀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에휴, 입만 살아서 연애는 개똥나발, 그치?